네, 부천 갑 출신 남북경협 김경엽입니다. 오늘 아주 예타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참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이 지적됐던 문제들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참 수도 없이 논의가 됐는데 참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박현 교수님 그 진술 내용에 예타 조사 대상 금액이 500억 원이 1999년부터 변화가 없어서 예타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창수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관련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보다는 우선적으로 예타 면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예타 제도가 99년하고 비교해서 이제 1919년까지 20년 동안 좀 변화된 걸 보면은 명목 GDP가 591조에서 1924조로 약 3.3배가 증가했고 정부 지출도 101조에서 520조 5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물가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해서 1.61배, 건설공사비 지수도 2000년에 54에서 2020년 말에 120 수준으로 2배 넘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일정 정도 이런 조사 대상의 금액, 기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좀 상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설득력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액수의 한도보다는 사업의 성격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수가 엄청나게 좀 높더라도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액수가 작더라도 굉장히 낭비성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수 문제가 과연 이 지금 예타 문제에서 걸림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박현 교수님께요. 기준 상향의 필요성은 저도 하여튼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예타 조사의 분석 항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하위 규정에 반영해서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분석 항목과 관련해서 지금 정창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경제성 분석이 아니라 일자리, 환경, 안전, 주민생활의 향상,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 사실 이런 좀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좀 계속해서 하자라고 수도 없이 제기가 되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러한 항목들을 법률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예타의 프랙티스도 너무 뷰로크라틱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중무부처하고 하면서 사업 내용도 변경하고 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좀 알차게 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조차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석 내용에 대해서 계속 뭔가 상위 규정으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뷰로크라틱하고 방어적으로 될 것입니다. 아무튼 경제성 분석 중심으로 돼 있는 것에 가장 문제점이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됐고, 그러면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예비 경제성 그냥 조사로 명칭을 아예 바꾸든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경제성 분석 위주의 분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제성 분석의 가중치 자체도 지금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사실 경제성 분석의 위주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과거에 비하면 거의 경제성 비중은 반절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여러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이제 기준을 좀 달리해서 적용을 하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대도시 지역하고 아까 얘기했던 경기도만 해도 접경 지역이나 농촌 지역들, 시골 지역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게 이제 맞느냐, 기준을.
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어떤 일정 정도 좀 기준을 좀 따로 적용하는 문제, 저는 이런 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동의하고요. 아까 앞에서 나온 얘기처럼 비수도권 안에서도 또 이 대도시와 이 중소도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수도권도 그렇게 좀 유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